자,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요. 자연수 n에 대하여 지금 함수 gx를 지금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대요. 자, 형광펜으로 밑줄 칠 부분은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거기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모든 자연수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이제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는 것으로 할게요. 자, 가급적이면 문항의 난이도가 좀 있다 보니까 상세하게 다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좀 자세하게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자, 우선은 fx가 있습니다. 자, 2의 x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이에요. 이 말은 즉슨 지금 보는 바지 f'의 x만 하더라도 지금 2의 x 플러스 1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녀석은 양의 값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 fx는 계속 증가를 하는 함수다라는 정도는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x 자리에다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한 녀석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f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한 녀석은 0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계속 증가를 하면서 결국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 즉, x절편 하나가 이제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이 fx에 해당이 되고 이 녀석이 x축에 해당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 보니까 gx가 지금 100 곱하기에 지금 절대값 fx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값에다가 그냥 빨간색으로 그냥 동그라미만 한번 쳐주세요. 그냥 대표적으로 여기에다가 그냥. 자, 그 말은즉슨 무슨 뜻이냐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는 연속 함수이기는 하지만 절대값을 붙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왼쪽과 오른쪽에서의 미분계수가 좀 달라지겠죠.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결국엔 뭐가 됩니까? 1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때의 기울기 자체가 결국에는 1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고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1 마이너스에 2의 x 플러스 1에 해당이 되니까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미분을 해서 마이너스 1의 값을 집어넣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기울기를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절대값 fx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fx라고 하는 꼴이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어떻게 fx의 꼴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보는 바와 같이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이고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미분을 했을 때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는 1이 나오지만 얘는 어떻게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1에서 미분 불가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f에 이번엔 뭐가 있냐면 x의 k거드 제곱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게 되면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돼요? 2의 x의 k거드 제곱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1에 해당이 되고 마이너스 1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주의사항이 있어요. 어떤 게 주의사항이냐면 여기에다가 빨간색으로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실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야. 얘가 증가를 하는지 감소를 하는지는 나중 문제고 보는 바와 같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x의 어떻게 k에다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플러스 1이라고 한 녀석이 실제로 어떻게 1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뜻이 되겠죠. 납득이 되셨죠? 이걸 0이라고 할게요. 0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녀석이 0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0거듭 제곱이니까 결국에는 1-1을 해서 0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고 결국엔 절편 자체를 x 이퀄 마이너스 1로 둘 수가 있다는 소리인데 얘는 어떻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무조건 0이 나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얘가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가 있다는 소리인데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야? k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야. 간단한 예로 k라고 한 녀석이 예를 들어서 짝수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지금 보는 문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또는 어떤 값을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x의 k거듭 제곱 플러스 1 자체가 절대로 어떻게 0이 될 수가 없는 수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지. 즉 1보다는 크거나 같은 수에 해당이 돼. 그런데 k가 이번에는 홀수인 경우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x의 k거듭 제곱 플러스 1이다라고 했을 때
x에다가 마이너스 1만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얘는 어떻게 0을 충족할 수 있는 x 이퀄 마이너스 1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야.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의 갈래로 이제 나누어서 생각을 할 건데, 보는 바와 같이 k라고 하는 녀석이 2m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자, 이렇게 가자. 차라리 문자가 나중에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 녀석을 좀 지워놓고 이렇게 쓸게요. 다시 2에 그 다음에 x의 n 거듭 제곱에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해놓고 n이라고 한 녀석이 2m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가정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 경우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x의 2m 거듭 제곱에다가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에 해당이 되는데 얘 자체는 무조건 어떻게? 0보다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이해됐어요? 납득되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 그러면 이 경우는 지금 보는 바지 얘 자체가 어떻게? 1보다는 크거나 같은 수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엔 최종적으로 이 녀석 전체가 결국엔 뭐가 된다라는 거야? 2-1보다는 크거나 같은 수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최소값 자체가 결국에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x절편 자체가 x축이랑 만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가 x축이랑 만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은 즉슨 결국엔 무슨 소리야? 지금처럼 꺾이는 점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꺾인 점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뭐가 된다라는 거야? 절대값 f에 x의 그 다음에 어떻게? 2n 거듭 제곱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녀석은 어떻게? 미분 가능한 함수야. 납득이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한번 해볼게. n이라고 한 녀석이 이번에는 2의 n-1이다라고 한번 해볼게. 근데 이 경우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2의 n-1에 다시 어떻게? 플러스 1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1이다라고 했을 때 결국엔 지금 여기에서 x가 어떻게 마이너스 1이 되어버리면 결국엔 전체의 값이 0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어. 맞습니까? 납득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가 된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결국에는 얘는 꺾이는 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소리야. 자, 여기까지. 상당히 좀 긴장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직관적인 풀이로는 좀 빠르게 갈 수가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가볼게. 이 녀석을 미분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f'에 x의 k라고 하는 녀석은 사실상 이 녀석을 미분하면 되니까 2에 그 다음에 x의 k 거듭 제곱에 플러스 1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다시 성미분을 하니까 k에다가 x에 어떻게? k-1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이거 지울게. 우리의 결론은 다음과 같아. k가 작으면 결국엔 뭐가 된다라는 거야? 절대값 fx라고 하는 녀석은 그냥 미분이 가능한 함수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항상 양의 값이다라고 했으니까 얘 자체가 결국에는 n이 2m이었을 때에는 결국에는 뭐가 된다라는 거야? 절대값의 fx 요 녀석에 지금 k 거듭 제곱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분을 한 후에도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그냥 절대값을 벗겨놓은 f의 x의 k 거듭 제곱과 서로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가볼게. 2n-1을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2에 그 다음에 x에 2의 m-1에다가 플러스 1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에 2의 m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1에다가 다시 x 2의 m-1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가 결국에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 프라임을 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부호 변화라고 하는 것은 x 이퀄 0에서 일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은 양수에 해당이 돼.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돼? 여기가 이게 2죠. 이렇게 되는 거지.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봐봐. 여기가 0이야. 그러면 이 녀석의 함수를 그리게 되면 x의 짝수 거듭 제곱이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증가를 하고 또 한 번 증가가 일어난다는 거야. 심지어 0보다 작은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는 결국에는 x축이랑 만나. 그러면 결국에 n이 2n-1 거듭제곱이었을 때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는 거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어떻게 올라갔다가 한 번 더 올라간다라고 할 수가 있고 요 지점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0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지.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여기에서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꺾이는 점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럼 이 문제는 우선 기본적으로 끝까지 푸는 것은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프를 분석을 해서 짝수일 때 홀수일 때 그래프의 개형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돼. 그러면 짝수 거듭제곱도 한번 해보자고. 이 경우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대로 집어넣어. 그러면 2의 m에다가 그 다음에 x에 2의 n-1이 이렇게 올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2의 그 다음에 x의 2m 거듭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이야. 이렇게 돼. 그러면 얘도 f'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인데 지금 보는 바치 이 녀석 양수 어차피 얘 양수 그러면 부호 변화가 여기서 오는데 홀수 거듭제곱이란 말이야. 이때는. 그러면 이 경우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떤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야? x축을 이렇게 그렸을 때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이 0이고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이고 플러스에 해당이 되니까 전체적인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감소를 하다가 증가를 하는 그래프에 해당이 돼. 그런데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짝수 거듭제곱이었을 때 이때의 꼭지점이라고 하는 녀석, 즉 이 녀석이 0에 해당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최소값이 나오고 이때의 최소값이 2-1이야. 되지? 그러면 x축이 어떻게 지난다는 거야? 이렇게 지난다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그래프에다가 절대값을 씌운다고 하더라도 이 그래프가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짝수 거듭제곱이었을 때에는 미분을 하더라도 부호 변화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있을 수가 없다라는 소리야.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죠? 자, 이거 지울게요. 여기까지 지우고 자, 설명을 또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저쪽으로 가보자. 자, g의 x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에 100에다가 다시 fx가 된다라고 했었어. 됐니? 거기에다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냥 마이너스에 시그마를 이렇게 처리를 할게. 그냥 편의상.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 K에다가 1을 집어넣을 때 2를 집어넣어서 3을 집어넣었을 때를 그냥 여기에다가 생으로 그냥 적어볼게.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F에다가 X 됐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가 오겠죠. 요렇게 됐습니까? 다시 여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플러스에다가 F에 어떻게 돼? X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둘 수 있는 거 맞죠? 짝수 거듭제곱이니까. 다시 마이너스가 이렇게 오겠죠? 어떻게? F에 X의 3인 경우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쭉쭉쭉. 그러면 X가 지금 보는 바치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서는 100에다가 지금 보는 바치 fx가 그냥 그대로 오겠지? 그리고 보는 바치 마이너스에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때는 지금 보는 바치 얘가 그냥 fx로 올 것이고 얘도 그냥 어떻게 f에 x의 제곱으로 이렇게 올 것이고 f에 어떻게 x의 세제곱으로 이런 식으로 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잘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보자. 좀 비좁으니까 여기다가 다시 옮겨서 써볼게. 결국에는 얘가 미분 가능해야 된다는 그 말인 즉슨 어차피 미분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일어나니까 마이너스 1의 우미분계수와 자미분계수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뜻이지. 그러면 만일에 이 상태에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미분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자미분계수에 해당이 되고 이때 미분에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우미분계수가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여기다 써볼게. 마이너스 100이야. 맞아? 그 다음에 f'의 x로 이렇게 와.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에 이 녀석 마이너스 f'의 그냥 x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할게.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플러스에다가 얘는 편의상 이렇게 쓸게. 이렇게 쓸게.
그 다음에 어떻게 마이너스에다가 f의 어떻게 x 세제곱.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프라임이야.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야. 됐니? 얘도 마찬가지지. 100에다가 다시 f의 x가 이렇게 와. 그리고 마이너스에다가 어떻게 된다? f 프라임의 x가 이렇게 돼.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f의 x의 제곱에 프라임이야. 플러스 쭉쭉쭉쭉 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이 두 녀석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때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우선 봐봐. f'의 x니까 그냥 f'을 해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1만 집어넣더라도 얘는 어차피 1의 값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빨간색으로 쓸게. 마이너스 100이야. 됐니? 거기에다가 자 이쪽으로 가볼게. 여긴 정리를 하질 않을게. 우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다 집어넣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 그러면 여기선 지금 보는 바지 100이지. 그러면 이 두 녀석이 서로 어떻게 같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00을 이쪽으로 옮기고 이 녀석을 모두 어떻게 이쪽으로 다시 옮겨버릴게. 그러면 보는 바와 같이 200에다가 됐니? 얘를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자 봐라. 짝수들은 모두 사라져. 그치? 왜냐하면 짝수 거듭 제곱은 구호 변화가 없어. 마이너스 플러스가 바뀌지를 않아. 그냥 그대로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나 여기 있는 거나 미분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서로 똑같은 거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짝수 거듭 제곱은 모두 다 사라진다는 거지. x의 4제곱도 마찬가지. 여기서 x의 4제곱도 마찬가지. 그러면 남는 녀석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2에다가 홀수는 서로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으니까 2에다가 f에다가 x 프라임 플러스 f의 x의 어떻게 세제곱에 다시 프라임 이렇게 된다는 거지. f의 어떻게 x의 5거듭 제곱에 프라임 이런 식으로 쭉쭉쭉 더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납득되셨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 x에다가 각각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남는 녀석만 생각을 하게 된다면 100이라고 하는 녀석은 요 홀수들을 모두 더한 녀석이랑 서로 똑같아지는 건데 자 이쪽으로 다시 가볼게. 아까 홀수가 여기 있었어.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얘는 그냥 1이야. 요 녀석은 뭐가 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그냥 2의 0거듭 제곱이 돼. 맞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요 녀석 그냥 1이야. 됐니? 남는 녀석은 뭐만 남아? 2n-1만 남아. 됐어? 됐어? 그러면 봐라. 그럼 봐라. 얘를 시그마 처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k = 1부터 시작을 해서 m까지의 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n번째까지의 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k-1이다라고 이렇게 두면 되는 거지. 맞아? 봐봐. m에다가 1 집어넣으면 1이야. 2 집어넣으면 3이야. 그러니까 홀수 거듭 제곱의 전체 총합이라고 하는 것의 일반항은 얘가 되는 거지. 얘가 되는 거지. K를 기준으로 해서 항번호로 바꾸고 있으니까 이 M을 K라고 그냥 바꿔 쓴 거야, 선생님이. 됐니? 그러면 홀수의 전체 합이라고 하는 것은 항의 전체의 개수가 M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뭐가 된다라는 거야? M의 제곱이야. 맞아? 근데 얘가 100이랑 같아야 된대. 그러면 M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돼? 10이 돼. 됐어? 그러면 잘 봐. 여기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n의 값의 합이야. 얘가 지금 m을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n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n이라고 하는 녀석은 2의 n-1일 때, 즉 홀수였을 때에 해당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m이 10이라고 했으니까 10을 그대로 집어넣어봐. 그러면 n은 뭐가 돼? 19가 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러면 이런 뜻이야. 19번째까지의 전체 항의 전체 총합이 100이 나온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근데
n이 20이어도 상관은 없는 거지. 왜냐하면 얘가 짝수잖아. 짝수는 아까 소거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19번째까지 전체 총합도 100이 나오지만 20번째까지 항의 총합도 10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짝수거듭제곱은 모두 소거가 됐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서로 간에 합하게 되면 39가 답이 되더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배워가셔야 되는 건 이거야. 얘는 미분이 가능하다 불가하다, 미분이 가능하려면 자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아야 된다. 이거는 나중 가서 여러분들 따지시고 다시 복습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K가 짝수였을 때 홀수였을 때에 따라서 보는 바와 같이 그래프의 양상이 서로 달라진다는 걸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 이에 거듭제곱에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고 해서 이게 계속 증가를 하는 그러한 함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감소하다가 증가를 하는 함수도 나올 수가 있다는 뜻이야.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예. 좀 익숙해지면 5분 정도에 풀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참고로 이거 나왔을 때 수능 나왔을 때 저희 학원에서 수학 만점자만 20명이 넘었어요. 이때가 수능 이래로 가장 쉬운 수능 중에 하나다라고 했는데 막상 문제를 푸니까 그렇게 또 쉬운 것만은 아니죠. 29번까지가 너무 쉬웠고 시간이 워낙 많이 남아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여기에 몽땅 올인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만점 나온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이거 본 다음에 그 다음 연도부터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지기 시작을 했고, 자, 넘어갈게요. 이쪽으로 갈게. 자, 봐봐. 이거 잘 봐야 돼. 옆에다 뭐라고 쓸 거냐면 독해라고 쓰시면 돼. 독해. 자, 길이가 10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대요. 자, PQ가 점 B를 동시에 출발을 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가라고 하는 조건을 보니까 QAB는 2 곱하기 PAB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을 지금 보는 것이 세타라고 한다면 얘는 2세타가 될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세타가 되겠지. 2배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나라고 하는 조건을 보니까 나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얘를 정확하게 독해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 3분 BP가 있대. BP. 그냥 편의상 이렇게 쓰자. 이 녀석은 이렇게 쓸게. 자, 이 길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2분의 1이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렇게 해석 가능할까요? 이 길이에 대한 시간의 변화율이 2분의 1이야.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걸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BP라고 하는 녀석을 나타내보자. BP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야. 근데 P가 호위에 있는 거잖아. 그리고 AB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지름의 양끝점이고, 그러니까 얘는 90도로 이렇게 만나. 여기가 10이야. 그러니까 결국엔 얘는 뭐라고 하면 돼? 10에다가 사인에 세타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뭐가 된다라는 거야? 이 녀석을 미분한 거. 10에다가 다시 코사인에 세타. 맞아요?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지? 세타에 대한 변수인데 t에 대해서 미분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뭐가 와야 돼? dt분의 d세타가 이렇게 와주셔야 돼. 이거 주의사항이야. 여기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면 돼. 이거 마치 뭐랑 같은 거야? 음함수 미분.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가보자. dt분의 d세타라고 하는 이 녀석은 보는 바와 같이 20에다가 코사인의 세타에 그 녀석분의 1이다라고 할 수 있어.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지금 밑에 보시면 P가 지금 B에 출발을 해서 5초가 되는 순간 AQ의 길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거기다 형광펜으로 밑줄 치시면 되겠죠.
AQ라고 한 녀석은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할까? 이거 한번 보시면 AQ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90도야. 여기 10이야. 이만큼의 각은 2세타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10에다가 어떻게? 코사인에 2세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DT분의 D의 AQ라고 하는 녀석은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돼? 얘를 미분하면 되니까 20에다가 다시 어떻게? 마이너스 사인에 2세타가 이렇게 올 거야. 됐어?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 뭐가 와? DT분의 D세타가 역시나 동일하게 와야 돼. 그러면 이걸 좀 이쁘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거 예쁘게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어떻게 돼? 40에다가 사인의 세타, 코사인의 세타가 돼. 그리고 DT분의 D세타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라고 한다면 사인의 2세타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2 곱하기에 사인, 그 다음에 코사인으로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공식을 그대로 써먹은 거예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없어져. 얘랑 얘가 약분 처리가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사인의 세타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사인 세타가 뭔지만 알기만 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녀석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출발하여 5초래. 그러니까 시간은 5초가 지났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가봐. BP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2분의 1이래.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상수 2분의 1이 됐다는 것은 시간에 비례하게 2분의 1씩 계속 커져나간다는 거지. 1초, 2초, 3초 이런 식으로. 그 말인 뜻은 무슨 뜻이냐면 5초 이후에 5초일 때 이때는 뭐가 된다는 거야? 2분의 5가 된다는 거야. 됐어요? 그럼 2분의 5가 무엇이랑 서로 똑같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요 녀석이랑 서로 똑같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BP의 길이가 2분의 5가 되는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납득됐어요? 헷갈리면 이렇게 하면 돼. 이 길이가 세타를 중심으로 해서는 10 곱하기 사인의 세타로 바꿀 수가 있지만 이 길이가 사실상 어떻게 바뀐다고? 2분의 1의 t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2분의 5랑 서로 같더라. 그러면 결국에 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4분의 1에 해당이 되더라.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에 해당이 되더라.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결국에는 25가 답이 되더라 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내신에서도 단골 문제에 해당이 되니까 잘 확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독해만 정확하게 할 줄만 알면 크게 어려움은 절대 없으니까 크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자, 가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4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고 중심이 5인데 지금 원C 위를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가 2세타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얘가 Q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PA와 PR에 동시에 접한다? 거기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쫙 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R세타, 삼각형이 지금 어때? BQR의 넓이가 지금 S세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45의 A의 값을 지금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타는 0보다 크고 4분의 1 파이보다 작다. 이 문제에다가는 별표시 총 5개를 해놓으시면 돼요. 앞에 있는 문제들은,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복잡한 상황이라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사고력을 높이는 이제 학습을 했으면 좋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나 모의고사 너나 할 것 없이 다 나올 수 있는 주제에 해당이 되니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할지 한번 볼게요. 자, 봐봐. 지금 얘가 접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상 접하는 전까지의 길이는 서로 동일하겠죠.
그러면 여기 P에서 이 O까지 이렇게 긋게 되면 요 녀석이 세타고 요 녀석이 세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여기에서 중심을 지나게끔 쭉 올릴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첫 번째 R세타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건데 방법은 간단하죠. 지금 보는 바같이 여기 중심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세요.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가 R세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P까지의 요 길이가 결국에는 얼마만큼 나온다라는 소리야?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의 R세타다라고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 거 맞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얘가 세타에 대한 변수, 그러니까 미분 변수, 아니 그러니까 리미트, 극한 변수 자체가 세타니까 결국에는 R세타, S세타 마찬가지로 세타에 대한 함수니까 세타를 어떻게든 활용을 해가지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매우 간단하죠. 이거는 2-의 R세타 분의 R세타를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결국엔 뭐가 돼? 사인의 세타가 돼. 서로 곱을 한번 해봐. 그러면 R에 그 다음에 세타에다가 2의 사인의 세타 마이너스 사인의 세타 그리고 R세타야. 그러면 이 녀석을 어떻게 하면 돼? 좌변으로 옮기면 돼. 그러니까 결국엔 1 플러스에다가 어떻게? 사인의 세타 그리고 R세타 그리고 2의 사인의 세타. 아,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R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1 플러스에 어떻게? 사인의 세타. 천천히 갈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2의 사인의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구나. 맞습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만큼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거거든. 근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얘가 2세타면 요 녀석도 2세타야. 왜? 원주각은 동일하니까. 호 AR에 대해서 원주각은 동일하니까. 그 다음에 호 PB에 대해서 원주각도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세타야. 이게 보이셔야 돼. 이제 문제를 충분히 풀어보셨다면 이게 이젠 보여야 돼. 그러면 다시 R이 이 원에 원상이 있는 거지. 이렇게 그을 수 있지. 그러면 이 녀석 90도지. 그러면 BR이라고 하는 녀석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니? 이만큼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4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4에 해당이 되고 여기가 2세타에 해당이 되니까 어떻게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4에다가 그 다음에 코사인에 2세타가 된다는 뜻이잖아. 이렇게. 됐습니까? 자, 지금부터 설명 잘 들어주세요. 저는 여기서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냐면 사인 법칙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보세요. 자, 봐봐. 2세타, 세타, 얘는 파이 마이너스 3세타. 파이 마이너스 3세타. 사인에 됐니? 이 녀석이 뭐야? BR의 길이야. BR. 됐어? 얘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어차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얘를 활용을 한번 해볼게. 2세타. 그러면 사인에 2세타분의 뭐라고 하면 된다는 거야? RQ.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RQ라고 한 녀석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사인의 3세타분의 사인의 2세타가 될 거야. 됐어? 그리고 지금 보는 바지 곱하기 4에다가 코사인에 어떻게 돼? 2세타가 이렇게 올 거야. 여기까지 납득됐니? 그러면 이 녀석의 길이가 어떻게 RQ라고 했으니까 전체 이 삼각형의 전체 넓이라고 하는 것은 얘 곱하기 이 녀석에다가 2분의 1을 하고 사인의 세타를 곱하기만 하면 돼. 천천히 가보자. 2분의 1이야. 됐니?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녀석의 제곱을 하면 되겠지? 얘가 한 번 더 곱해지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인의 세타를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S세타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S세타 그리고 R세타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R세타의 역수를 여기다가 그냥 곱해버리면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다 그냥 곱하면 되겠죠. 이거 다시 지울게요. 그래서 그럼 여기다 뭘 곱하면 돼? 2의 사인의 세타 분의 1 플러스 어떻게? 사인의 세타. 그리고 세타가 지금 어떻게 된다? 0의 우극한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죠. 극한 처리를 하면 돼요. 자, 극한 처리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이거 봐봐. 얘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세타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얘는 4야. 그러니까 이 녀석은 16이 될 것이고. 됐습니까? 그리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서로 없어지게 될 것이고 2분의 1이 지금 보는 바지 여기 하나가 되니까 결국엔 어떻게? 약분 처리를 해서 4가 될 것이고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 녀석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3분의 2에 수렴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세타가 0으로 가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어떻게? 이 녀석은 그냥 1인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3분의 2 3분의 8이 답이 된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지금 보는 바가 어떻게? 여기에다가 3분의 8 곱하니까 15 곱하기 그 다음에 8 120이 나온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가셔야 되는 것은 첫 번째가 R세타를 삼각비를 활용해서 표현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정도랑 두 번째는 이제 뭐 원주각이 같다 뭐 이런 거는 너무나 이제 당연한 거니까 주의를 좀 하셨으면 하는 것은 보조선 한번 긋는 거 그리고 여기서 진짜 배워가셔야 되는 것은 사인 법칙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좀 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우선 이 문제는 노가다 문제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는 전혀 없으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좀 긴장이 되네요. 이 문제는 되게 계산이 좀 복잡한 거로 제 기억에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y는 지금처럼 이렇게 있고 직선이 얘가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ft라고 한대. 그럼 이 말은 즉슨 두 점에서 만나고 거리는 존재를 한다는 것을 이미 명시를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자, 저는 이렇게 갈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러한 함수가 있다라고 하자. 이 녀석을 y equal ln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쓸게요. 그냥. 자, 그 다음에 y equal x 플러스 t가 이렇게 지난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 녀석이 지금 보는 바자 알파라고 하는 점에서 만나고 그리고 여기 베타라고 하는 녀석에서 이렇게 만난다라고 할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을 A라는 점이라고 하고 이 녀석을 B라고 하는 점이라고 한다면 3번 AB라고 하는 녀석은 너무나 당연해지죠. 루트 2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왜? 왜 그럴까? 이 녀석의 기울기 자체가 1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버리면 결국에 요만큼이 요만큼이 어떻게 된다는 거?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고 90도에 해당이 되고 45도고 45도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요 녀석은 루트 2에다가 이 길이를 어떻게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까지 표현은. 이제 F 프라임, 그러니까 FT라고 했으니까 이 FT에다가 빨간색으로 한번 동그라미를 치시고 결국에는 주변수가 T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포커스를 정확하게 잡으셔야겠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 다 좋은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T에 대한 변수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가보자. ln에 1 플러스에 2의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t 거듭제곱이야. 이 녀석이 무엇과 같다? x 플러스 t와 서로 같다. 그랬을 때 x의 값 자체가 뭐가 된다는 거야? 알파와 베타가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1 플러스의 2의 x 거듭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t 거듭제곱 요 녀석이 2의 x 거듭제곱 다시 곱하기 2의 어떻게 t 거듭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죠?
우선은 기본적으로 x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결국에 저는 어떻게 갈 거냐면 2의 x 거듭제곱이라고 한 녀석을 내가 편의상 a라고 하자. 그러면 a의 제곱이야. 됐니? 마이너스 2의 t 거듭제곱의 a야. 됐어? 다시 플러스에다가 1 마이너스에 어떻게 2의 마이너스 2t 거듭제곱이야. 이퀄 0이야. 됐니? 얘를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어차피 인수분해가 바로 되진 않으니까 얘를 이렇게 쓰면 되지. a는 2분의 근해 공식 2의 t 거듭제곱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시고 루트 2의 2t 거듭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 4의 2의 마이너스 2t 거듭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납득 되셨어요? 무슨 뜻인지? 이거 맞죠? 이거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보자. 그러면 이 말은 즉슨 A라고 한 녀석이 사실상은 2의 X 거듭제곱이라고 했는데 X가 알파일 때와 베타일 때로 나눌 수가 있으니까 알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의 베타일 수도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2의 베타다라고 하게 된다면 얘가 얘보다는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플러스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리고 보는 바와 같이 알파인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거야? 베타라고 하는 녀석은 ln에 복잡해져요. 2의 t 거듭제곱에 플러스에다가 그냥 루트라고만 쓸게요. 이렇게. 알파라고 하는 녀석은 ln에 2분의 2의 t 거듭제곱에 마이너스 루트가 이렇게 나오겠죠. 예, 계산이 복잡해서 이건 킬러예요.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요 녀석을 빼는 거거든요. 그럼 로그끼리 뺄 때는 진수끼리 뭐가 되는 거야? 나눗셈이 되는 거죠. 그럼 2랑 2가 서로 없어지게 되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녀석은 ln에 2의 t 거듭제곱 마이너스 루트 2의 t 거듭제곱 플러스 루트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됐어요? 루트 안에 있는 건 제가 그냥 생략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가보자. 얘를 이제 정리를 할 거야. 미분을 하기 전에. 왜냐하면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미분할 때 로그함수 미분법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 로그함수 미분법이 어떤 것이 장점이었죠? 되게 복잡한 식을 로그를 취해가지고 진수 자체를 분해를 시킬 수가 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비슷한 맥락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이 녀석을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게. 이 녀석은 이렇게 쓸 수 있죠. 2의 t 거듭제곱 이렇게 쓸게. 여기다가 2의 t 거듭제곱에 플러스에다가 루트 이렇게 해서 곱을 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의 t 거듭제곱에 플러스 루트라고 이렇게 해서 씌울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는 2의 2t 거듭제곱 마이너스에다가 안쪽에 있는 게 아까 요 녀석이라고 했으니까 2의 2t 거듭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4에 2의 마이너스 2t 거듭제곱 이렇게 돼.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남는 녀석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4에다가 어떻게 1 마이너스에 2의 마이너스 2t 거듭제곱이 이렇게 올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그 녀석 분해 뭐가 된다라는 거야? 요 녀석.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요 녀석의 제곱. 됐습니까? 그럼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 ln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ln 이 녀석이 결국엔 뭐라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동일하게. 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이제 분해를 한번 해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분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2에다가 ln에 2t 거듭제곱에 플러스 루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됐어? 마이너스에다가 ln의 4 마이너스에다가 ln의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t 거듭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분해할 수 있는 거 맞죠?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됐어.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 얘는 t에 대한 변수니까 얘를 그냥 미분을 해버리자고. 선생님, 루트 2가 지금 곱해져 있는데 미분해가지고 전체 값을 구한 다음에 루트 2를 그냥 곱해버리면 되니까 루트 2는 그냥 생략을 우선 할게. 그러면 이 녀석을 위에 있는 걸 좀 지울게요. 밑에다가 쓰면은 계속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자, 봐봐. 이 녀석을 미분해. 그러면 2 곱하기. 됐니? ln이 들어가 있으니까 2의 t 거듭제곱 플러스 루트. 됐어? 그 녀석 분해. 요 녀석을 미분한 걸 위에다가 올려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는 바지 2의 t 거듭제곱. 됐어? 얘 미분했으니까. 요 녀석 미분하면. 이 녀석 미분하면 뭐가 된다라고 했었어? 플러스. 그 다음에 2 루트. 됐어? 그 녀석 분해. 요 안에 있는 녀석을 미분한 걸 여기다 쓰면 되는 거지. 루트 fx. 얘 미분하면 뭐가 돼? 2 루트 fx. 그리고 속미분 다시 해야 되니까 f'x. 이거. 그쵸? 그러면 이 녀석 미분하면 되니까 2에 2t 거듭제곱. 그리고 2가 곱해질 거고 얘는 없어질 거고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8에다가 2에 마이너스 2t 거듭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 그냥 쓸게요. 얘는 2에다가 2의 2t 거듭제곱에 마이너스 8에다가 2의 마이너스 2t 거듭제곱. 됐습니까? 얘 없어져요. 마이너스에다가 1 마이너스에 2의 마이너스 2t 거듭제곱. 얘를 미분한 녀석을 위에다 올려 써야 되니까 2 곱하기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의 마이너스 2t 거듭제곱. 됐습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요 녀석을 미분했으니까 1은 그냥 0이 될 것이고 요 녀석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t 거듭제곱이고 속미분이 마이너스 2니까 다시 플러스 2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ln을 집어넣으세요. ln2를 집어넣게 되면 요 녀석은 뭡니까? ln2니까 요 녀석은 2죠. 여기에다가 ln2를 집어넣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4에다가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얘 4분의 1이죠? 이 녀석은 맞아요? 2의 마이너스 2t 거듭제곱인데 t 대신에 ln2를 집어넣으니까 2의 마이너스 2 거듭제곱. 그래서 4분의 1. 그래서 어떻게? 앞에 있는 4랑 곱해지니까 1. 그러니까 요 녀석 1이야. 요 녀석 1이야. 그래서 여기를 한번 집어넣어봐. 그러면 이거 정리 한번 해보자. 정리를 하면서 가야지. 3분의 2에다가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 2에다가 2분의 얘는 어떻게 된다고? 4, 2, 8. 얘는 어떻게 돼?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마이너스에다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1 마이너스 4분의 1 됐어요? 얘는 어떻게 돼? 4분의 2 그러니까 4분의 그냥 2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3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돼? 2를 여기다 그냥 곱해버리면 4에다가 플러스 6에다가 그러니까 10에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3분의 10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3분의 8이 이렇게 오더라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다 다시 뭘 곱해야 된다고? 루트 2를 곱해야 된다고. 그럼 3분의 8 루트 2가 답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구하라는 게 뭐야? 두 개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1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응.